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일반 종자고, 감자는 쪼개서 심습니다. 마늘은 또 나눠서 심습니다. 자, 마늘이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마늘 한쪽 심으면 6쪽밖에 안 나오죠. 6쪽밖에 안 나와요. 심으면은. 그렇죠? 그런데 마늘도 그걸 아셔야 돼요. 남의 종이 있고 고흥종이 있고, 남의 고흥종은 여러 쪽 마늘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의성이라든지 이런 쪽은 육종 마늘입니다. 육종 마늘은 저장이 돼요. 걸어놔도. 근데 남해나 고흥이나 제주도에서는 여러 쪽 마늘은 이거 저장은 다 걸어놓으면 나중에 빈깍지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나는 어떤 용도로 해야 되겠다. 그냥 바로 먹는 것이다. 저장용이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육종 마늘일 것인지 여러 쪽 마늘일 것인지 그것도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씨 뿌리는 방법도 3개씩을 넣어줘야 될 것인지, 줄줄이 뿌려야 할 것인지, 만약 흐트려 뿌려야 될 것인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보통 무를 재배한다고 치면 3개씩 뿌려요. 옛날에는. 근데 종자까지 비싸게 지금 하나만 뿌립니다. 3개를 뿌려가지고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벌레가 먹고 하나는 내가 먹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하나 넣어가지고 하나 나와줘야 돼요. 흩어 뿌리는 것들은 열무나 시금치가 막 흩어 뿌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채소 재배를 한다고 치더라도 흙을 덮어요. 그죠? 흙을 덮는데 흙을 얼마나 덮어야 돼요? 씨. 자, 씨가 보면 수박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의 3배입니까? 이것의 3배입니까? 이것의 3배입니까? 두께에 1.5에서 3배. 두께. 그런데 그런데 상추나 당근을 갖다가 몽땅 덮어버리면 발화가 안 돼버려요. 그것은 뭐냐? 상추나 당근은 햇빛을 받아야만이 발화가 돼요. 햇빛을 좋아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상추를 파종하고 있어요. 상추 파종인데 이게 발화는 하는데 물과 온도와 산소가 필요하다. 발화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속아내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교육시킬 때는 뭐냐면, 농대 나와가지고 한 번도 자기가 작물을 재배하고 못 나가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농대를 나왔다면 한 가지 작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야 된다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꼭 시키는 것이 상추 재배를 시킵니다. 본인들이 파종해서 옮겨 심어서 상추를 따가지고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냐? 따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삼겹살 사라고 드시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감상문을 써가지고 속죄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 상추가 아삭아삭하면서 옛날 맛이 나고 좋습니다. 나는 물을 많이 안 주거든요. 비료 많이 안 주거든. 그러면 자, 여담입니다. 상추를 먹었더니 노곤하대야. 상추를 먹었더니 노곤하대. 왜 그래요? 수면제 성분. 맞아요. 상추나 양귀비나 같이 국화갑니다. 국화가인데, 양귀비도 그 꽃봉오리를 대나무 칼을 긁으면 거기서 지백이 나오는데, 하얀 지백이 나오는 걸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 그게 아펜입니다. 그러면 상추는 거기에 낙투신, 낙투세린, 낙투릭 애시드라는 그런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아펜하고 조금 유사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상추가. 그래서 이제 그 빈자리는 심어놓고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 꽃갈까지 씌워요. 왜냐면은 시드는 것이 있다고 치면은 그것은 뭐냐?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꽃가루 씌워가지고 증발량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광합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꽃갈까지 재배를 합니다. 아주 심기. 이렇게. 심는 것들도 이걸 포트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포트가 땅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약간 위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어줘야만이 잘 큽니다. 그래서 종자를 바로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은 종자를 바로 뿌리고, 반드시 육묘가 필요한 것들은 과채류 작물, 열매 채소 작물은 반드시 육묘를 해줘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큰 하우스에다가 멜론 종자를 갖다 심을 수도 있습니다. 심을 수 있는데, 나는 25일 동안 이만큼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바로 심으면 200평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400포기, 나는 거기에 1000포기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200평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육묘가 뭐? 육묘가 묘를 키우는 거. 육아가 아이들 키우는 것이죠. 묘를 키우는 거 육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묘 구입은 지금은 어지간한 모종들은 전부 다 육묘장에서 판매를 하고 육묘 전문가들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면은 줄기가 곧으면 옷자라지 않는 며, 뿌리가 잘 발달된 것, 노화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열매 채소이고 암꽃이 한두 개 정도 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모종을 보통 멜론 같은 경우에 7월달 정식에 15일 육면면 됩니다. 15일 육면면 종자를 보서 15일 만에 심는 거예요. 그런데 육묘장에 몇 겠네. 나 15일 후에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13일쯤 와가지고 나 밭이 준비가 안 돼도 못 가져가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억제시키는 그런 또 약이 있습니다. 위에가 웃자라자가 딱 억제시키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걸 치게 되면은 위에가 크질 못해요. 키는 안 커. 뿌리는 노화가 돼. 늙어요. 늙었기 때문에 위에만 본다고 치면 정상적인 모종인데 뿌리가 노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빨리 이렇게 활착을 못해요. 그런 것들도 조금 참조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지도하는 그런 농가들 같은 경우는 내 밭에 내 묘에는 절대 억제제를 쓰지 마라. 나 그날 반드시 가져가겠다. 그렇게 계약 조건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심는 것은 땅 온도가 20도 정도가 될 때 아까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도를 조사를 해줘야 돼요.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비닐을 해놓고 바로 심는 것이 아니고 심어서 일주일 정도 땅의 온도를 높인 다음에 심어주는 것이 이 생육이 좋습니다. 이거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게 12,000원입니다. 이거 12,000원. 아까 이것은 뭐냐면은 여자분들은 튀김의 온도가 가장 맛있는 튀김 온도가 몇 도입니까? 180도. 여자분들은 잘 안 해. 그렇죠? 손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손이 잘못하면 구멍 나던데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대보세요. 내 거 아니니까. 사람 체온까지 잴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게 뜨겁다고 치면은 이거 지금 32도 나가요. 그러니까 이 천장의 온도가 현재 25도. 자,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뭐 남자분이 손 빵꾸라도 괜찮아. 34도예요. 다 따뜻한 편입니다. 여자들 수족냉증 걸린 사람 이거 가능한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파리 온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파리 온도가 몇 도가 좋느냐. 여러분이 분명히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생육의 저온 온도가 27 내지 28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파리 온도는 광합성을 가장 잘하는 온도는 약 22 내지 25도가 가장 좋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농가들이 하는 방법은 내 이맛박이 온도계야. 이맛박이 뜨거우면 홀딱 열어버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이파리 온도를 재서 열어야 되겠구나. 이걸 과학적으로 좀 하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멀칭을 피복을 해줘야 된다.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잎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조롱조롱 맺혔다. 잎이 있는데 잎 가장자리에 물방울 조롱조롱 맺혔다. 이렇다고 치면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한 겁니다.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자, 활착까지 5 내지 10일 정도가 걸린다. 자, 상추를 심어놓고 우리 학생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료도 질소, 인산, 칼리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토양 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작물을 어느 포장에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치면 비료 양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은 그걸 100% 믿을 것은 안 되고 생육을 봐가면서 어느 때는 질소질비를 더 줘야 된다, 덜 줘야 된다. 이것은 말로 표현을 못하고 여러분의 메뉴를 만들어서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배를 통해서 작물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귀촌하신다고 치면은 재배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그 집에 잔치 있다고 치면 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봉투도 결혼식이나 봉투도 갖다 주기 위해서 꼭 따라서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 집의 하우스 온도, 땅의 온도, 토질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참조를 하지만은 그래도 따라서 하는 쪽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웃거름, 덧거름 주는 것들도 있고, 친환경 비료라는 것도 있고, 자, 사종 복비라는 것도 있고, 사종 복비라는 얘기는 이것은 질소인산가를 섞어가지고 잎에다가 주는 그런 비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추 같은 거 육묘할 때는 모기장을 씌워가지고 진딧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도 이용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절대 이제는 국민학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비야 이리 날라 오느라 절대 그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저리 날라 가거라. 노랑나비 흰나비 저리 날라 가리. 우리 집에 오면 다 구멍 뚫려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오지 말라고. 오지 마세요. 그거 바꿔야 돼 다. 수확도 하는 것도 아무 때나 수확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확은 가장 좋은 것은 해 뜨기 전에 수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호흡이 떨어졌을 때. 이걸 땄지만은 지금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얘 지금 호흡합니다. 호흡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는데 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호흡이 심해지기 때문에 양분 소모가 많아져 버려요. 양분 소모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그런 수확시키라든지 그런 것들도 잘 해줘야 되고 토마토는 가장 붉을 때 수박 같은 경우는 두드려봐서 알지만 꼭지 부분에 털이 말랐을 때 거기에 타겹이 말랐을 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거의 날짜로 봅니다. 날짜로 조생종 수박 40일 만에 땁니다. 중생종 수박 45일 만에 땁니다. 만생종 수박 50일 만에 땁니다. 멜론 이거 55일 만에 땁니다. 고추, 풋고추 크기로 땁니다. 오이 크기로 땁니다. 하지만은 동시수확형들은 날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딸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떤 여러분들한테 어떤 실망을 드리는 얘기도 했다가 또 희망을 드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농사가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그 대가가 반드시 작물은 여러분에게 보답을 합니다. 내가 노는 만큼 작물은 같이 놉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리다시피 농사꾼은 정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북도에 농사를 짓고 있고 일부러 농사를 좀 져요. 일부러 많은 농사는 못 짓죠. 하지만 일부러 농사를 져가지고 대학 교수도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와서 실습 포장에 와서 그 사람들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재밌어요. 농사가. 예? 놀러 오셔도 돼요. 지금은 이제 찬바람 불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봄에 오면은 예, 오세요. 오시는데 근데 한두 번 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얼굴이 끄실른다고. 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조금 더 알고 싶은 그런 얘기, 궁금한 얘기, 또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얘기 여러분이 주시면은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박을 토종으로 구하면은 계속 살려서 쓸 수가 있는. 토종 수박이라고 치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박이 무등산 수박에는 외에는 토종 수박이 없어요. 토종 수박들이. 그러면 참외로 얘기한다고 치면 옛날에 깐치 참외, 먹참외, 춘향참외, 개구리 참외 이런 것들이 토종이란 말입니다. 성안 참외 아시죠? 옛날에 맛있었죠? 당도가 몇 도냐면 당도 6브릭스밖에 안 됩니다. 6브릭스. 금싸라기 참외가 당도가 15브릭스입니다. 전혀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껍데기는 그 모양으로 해서 당도를 집어 넣어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당도 좋은 걸 갖다가 걸더라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 당도가 상승이 안 돼요. 그것이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래종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콩이 원산지가 대한민국입니다. 콩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콩 수입하고 있죠. 우리 콩 많이 재배 안 씁니다. 콩 수입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어디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느냐면 콩의 비린내가 나지 않는 콩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관에 계신 분들하고는 상당히 저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기술센터라든지 여담으로 얘기합니다. 기술센터나 이런 분들이 보직이 자꾸 변경돼요. 제가 이 짓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거의 지금 40년 하고 있어요. 이 짓만. 오이수박, 참외, 호박만 40년을 하고 있다니. 40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내가 미흡한 점이 있는데 2, 3년에 보직 변경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의 교육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저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좀 한 가지 작물이라도 정말 거기에 전문가를 만들어주는 쪽이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든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치면은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또 그런 것도 판단하실 건 뭐냐면은 꼭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들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보조금이 더 나오는 것을 찾아서 가시는 쪽이 좋습니다. 전라북도로 얘기한다고 치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전남에서 오셨지만 나는 전라북도 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라북도로 오신다고 치면은 귀농자들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그것이 고창 정읍입니다. 고창 정읍. 전혀 그것도 관계가 없는 의미지만 보면은 이제 농업계 그런 직원들이
자기들이 사업 계획서 써가지고 자꾸 올려서 이제 따내오는 그것들을 고창이나 정읍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다른데 전라북도 뭐 다른 시군은 제가 모릅니다만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보조금을 이제 농업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읍 논 살라고 치면 4만 5천 원입니다. 고창 황토 땅 살라고 치면 평균 한 4만 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멜론은 어느 땅에서 잘 자랍니까? 멜론은 과체류는 점질 토양에 줘야, 당도를 높이는 것들은. 이게 왜냐면은 수확 15일 전부터 물을 꺼내야 되는데, 물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사질 토양은 물을 계속 줄 거 아니겠어요? 물을 주게 되면 당도가 떨어져요. 당도 15브릭스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15브릭스. 근데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으면 안 팔아요. 혹시 구례 곡성 담양에서 오신 분들 대대 죄송합니다. 구례 곡성 담양 남원 그쪽에 오신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작을 하다가 보니까 멜론이 많이 죽습니다. 죽은데 이 네트가 형성되는 것이 40일이면 형성이 돼요. 40일이면 형성이 되는데 며칠을 익어야 돼요. 55일을 익어줘야 돼요. 45일에 이 그물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내버리기가 어려워서 그걸 따가지고 출하를 합니다. 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멜론 맛있는 걸 먹으려고 치면은 K멜론이라고 농협에서 유통을 하는 그런 멜론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굴다리 밑에서 봉다리다 파는 멜론, 굴다리 밑에서 봉다리 파는 멜론 깎아서 주는 놈은 제일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에? 5개 잘라가지고 하나 더 나오면은 그런 거 사서 드지 마세요. 그리고 멜론을 먹으려고 치면 이 네트가 높게 솟아오른 것일수록 충분히 익은 겁니다. 높게 솟아오른 것. 네트가 이걸 네트라고 해야 돼. 높게 솟아오른다. 그 다음에 수박 멜론 다 마찬가지로 궁둥이를 봤을 때 이것이 작은 것이 맛있어요. 배꼽이. 그 다음에 수박 멜론 다 마찬가지로 이거 말고 이 꼭지가 짧은 것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똑같이 나왔다고 치면 수박 멜론 다 수박이 길쭉하죠. 길쭉한 가운데 둥그런 놈이 하나가 있다. 그 놈이 답니다. 멜론은 둥그런 놈이 아니고 요강처럼 납작한 놈이 있다고 하면 그 놈이 답니다. 그것은 뭐냐? 아래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아래. 하루 이틀 정도 일찍 개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일찍 개화된 것이 더 둥그렇게 되고 꼭지가 작고 배꼽이 작고 그렇습니다. 그 네트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박 멜론 조금 납작은 놈일수록 하루 이틀 더 익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일부러 사서 드시는 쪽이 좋습니다. 피자 때는 12,000원씩 이렇게 15,000원씩 주고 사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금년에 그 보통 박스에 들어가는 것이 4개가 들어갑니다만 4개 8kg를 보고 있어요. 8kg 보고 있는데 추석 때 나 선물할 때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멜론을 선물합니다만 금년에 25,000원씩 한 박스에 25,000원 개당 8,000원입니까? 6,000원입니까? 6,000원에 25,000원에 사가지고 이제 붙였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좋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참 고맙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면 살 수 있어요. 예? 문자 보내면 살 수 있어요. 저는 장사는 안 해요. 아니 소개를. 나중에 지금 아까 그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에 그 귀농농가 40살 먹은 귀농농가들이 추석 5일 전에 완판을 했어요. 완판. 하나 아마 순수익으로 한 500 정도는 올리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한 동에. 근데 그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쭉 지도를 했는데 정말 잘 따라서 해줬어요. 잘 따라서. 아직 장가도 못 간 친구인데 거기 있으면 좀 소개 하나 시켜주세요. 40살 먹은 총각인데 장가 못 갔어요. 근데 열심히 밤 늦게까지. 아니 농담 아니요. 아니 정말 농업에 뜻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괜찮아요. 비관적인 거 아니에요. 하우스 다 지어놨어요. 하우스 다 지어놓고 농사기술 얼만큼 있어요. 봄에 수박하고 가을에 멜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만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몸만 가면 돼요. 참 그런 사람들 같으면은 정말 살라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같으면 좀 좋은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괜히 그냥 전라도 말로 째나 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빼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으면
나한테 이따 연락 주죠.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연락처는 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떤 연락와도 밖에 안 할 거고. 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연락 어떤 여러분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농담도 했고 신뢰드는 얘기도 했고 웃으면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잘못 뭐 조금 기분을 상하게 했거나 그런 얘기 같으면 전부 다 잃어버리시고 어떤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긍정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